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점이긴 하겠지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예. 앞서 언급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은 해외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미국 시장의 양적 완화 조기 시기가 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외 증시가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오전에 좀 가뿐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강세 종목으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좀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심으로 조선이라든가 정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2056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20포인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시장을 바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후에 굉장히 좀 주식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어찌 됐든 간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하루이긴 하지만 내일 이번 주 시장을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강세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를 내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투신권의 매도가 연장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이죠. 예. 외국인들이 39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투신권은 34거래일째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물량이 커지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율만으로 놓고 보면 역사적인 변고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50원대라는 환율이 사실 굉장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점을 2010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렇게 형성을 했던 워낙 강세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과연 변곡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워낙 강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수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 수출주들이 수익이 좀 많이 감소하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내수 관련주, 환율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로 또 포커스를 또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지금 서서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3분기와 2013년 1분기의 어떤 이런 변곡점이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여부인데요. 준비되어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0원대 환율, 과거에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 것처럼 1,050원대 환율일 때 주가가 급하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3분기를 지나서 지금 4분기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환율에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경상수지 흑자로 가면서 유로도 달러 대비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증감률을 보게 된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라는 부정적인 시장,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즉 과거처럼 7%, 8% 지금 중국처럼 고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서서히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고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아시아권, 즉 신흥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경기 순환 요건으로 봤을 때 큰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환율이 강세인 이유가 여러 가지 경기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주는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상수지, 원달러 환율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국가 가운데 우리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측면에서 이렇게 논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 싼 건가요? 결론적으로 먼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 IMF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홍콩이라든가 대만, 일본 이런 신흥국 시장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보통 대기업들이 300%가 넘던 부채 비율이 지금 100% 미만으로 굉장히 낮아진 그 기업들의 굉장히 큰 구조조정과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들의 어떤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F를 겪으면서 단기 외화 부채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한국 GDP의 성장률이 양호하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 흑자라는 부분과 마찬가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올 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원엔 환율에 대한 우려감들, 즉 현재 수출이 원엔 환율에 타격을 받아서 주춤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생각보다 원엔 환율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이렇게 39일 연속 순매수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요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로 보시면서 간단히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게 홍콩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자산 버블, 즉 IMF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왔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제조업 기업의 부채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부채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IMF 때 엄청나게 높았었죠. 370% 가까이 갔었다가 최근에 127%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건전해졌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대외부채와 외환 보유액인데요. 2008년도에 부채가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외환 보유액은 반대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외국인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 GDP와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지수인데요.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국 GDP인데요. 2010년에 좀 정점을 찍고 계속 우하향으로 좀 경기가 둔화되다가 2013년이 들면서 서서히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HSBC PMI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2012년을 바닥으로 2013년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원엔 환율에 대한 리스크,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원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사실 수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했지만 수출 물량 지수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원엔 환율에 대해서 수출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있느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번 크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굉장히 장기간 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월별 순매수와 코스피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로 2003년도에 17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28조 9조 원을 순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말부터 2009년도에 걸쳐서 1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또 한 31조 원 정도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을 때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현재 2013년 그 7월부터 최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3.7조 원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따지면 지금 뭐 14조 원이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순매수를 했을 때는 지수가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률 상위 업종, 과연 그럼 어떤 업종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기간에 있을 때는 운수창고, 화학, 기계, 철강, 금속 쪽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 기간에는 의료 정밀, 은행, 철강, 금속, 운수장비 이런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3기간 동안에는 지금 주도 업종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바닥권에서 한 15%, 20% 이상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반등은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도 네. 업종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이 아직까지 한 2조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업종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경기 민감주, 철강금속, 전기전자, IT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들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관심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환율 강세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도 사실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현재 2년간의 어떤 박스권인 205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상승 종목 가격이 지금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승한 종목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부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현금 보유를 하셨다가 정치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더 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앞서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의 매수 여력도에 대해서 살펴본 하루였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이영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